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5월 첫날 뉴욕시장은 미중 무역 충돌 우려감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이번 주에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요는 구독하기, 알람을 설정하시면 특급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보면요. 이제 5월 4일 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지금 중국의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는 소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0.1에서 50.5로 조금 소폭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PMI 지수가 50 이상을 확장 국면이라 그리고 50 이하를 수축 국면이라고 보면 중국의 제반 지표들은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 5일 날 우리나라 휴일 날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서비스업 지수는 사실은 미국이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 PMI 지수보다 서비스 PMI 지수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지표가 현재 미국 시장에 좋아질 리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2.5에서 42.00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PMI 서비스 PMI 지수가 나쁘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 그 지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미국의 어떤 연준이나 아니면 그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있는데, 이 수출입 지표는 지금 이제 수입 지표보다 이제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감소폭이 축소됐다가 다시 감소폭이 그러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보고서인데 지금 고용 보고서는 최악의 흐름이 나올 수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713만 건이지 71만 건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도 마이너스 폭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 미국의 지표는 역시 아직까지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가 나빠져도 시장이 이런 나빠지는 지표를 받고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월말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올 초에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것이냐, 가능성이 그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의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제 뉴욕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셀린메이 현상이 초반에는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상승과 가격 보정 작업을 이렇게 적당히 지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보정 작업이 들어올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상에서는 다이렉트의 가격 보정 작업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깊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는 깊지 않은 조정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아래로 내려오면 1980 영역대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직전의 고점 1900
그 50 영역대는 단기적인 저항이고, 여기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온 다음에 윗단의 변화는 2000선을 향해서 2000선 안착 시도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의 조정폭이 얕은 데서는 적극적인 공략을 하지 마시고, 조정폭이 깊으면 그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와서 이틀 연속으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댔습니다.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댔는데, 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상에서는 뭐 아직까지 이것이 트렌드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없지만, 여기에서 올랐던 이 부분이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이 에너지 축적이 다이렉트로 나오든 N자형으로 나오든 그 흐름에서는 V형 반전, 그리고 N자형 상승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축적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미룬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인데, 하단은 620선부터 600선까지 열어두고 매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보면 아래로 가격 조정이 나오면 62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4일 날 단기 및 끝장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4일 날 단기 및 끝장 종목을 보기 이전에 4월 마지막 날에 시장 흐름들을 잠깐 리뷰하면서 시장을 보면,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1940, 그리고 코스닥은 645에서 마감이 됐는데, 특징이 있죠. 특징은 미래에셋 같은 이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지금 행보 수렴하다가 61선을 터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우조선도 1분기 실적 호전으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유진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M&A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관세청에서 지금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의 어떤 재고 자산을 국내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이 올랐던 게 시장의 특징이고요. 시간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HDC,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인수를 무기한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인수회사하고 피해인수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보에 보면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데, 승자의 저주가 안 나올 것이잖아.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면 뭐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건 따라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4일 진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단기 및 끝장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 멀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멀티리얼즈고요. 하나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소재 섹터의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특수 가스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나 세메스 중에 어떻게 보면 장비 제조,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지금 삼성 전자와 반도체 제조 업체들과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세정, 증착,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라인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래로 눌렀을 때 17,000원 전후의 평단을 맞추는 게 좋아요. 7,400원부터 16,8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15,900원,
목표는 19,000원까지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인데 뭐 덕산 테코피아는 이번에 이제 뭐 소속부 변경이 있죠.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지금 현재 5월 4일 날 소속부 변경이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폴리미드의 어떤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그 초기 모노머를 합성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미드의 흐름들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6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는 못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댔고,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매도도 많았댔는데, 단기적으로는 21선의 기울기와 함께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얘는 13,800원부터 13,400원까지 매수하고 12,6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위로는 11,500원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인데, 따라가면 재미가 없죠.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가격대를 13,800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이고요. 비트컴퓨터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텔라닥 헬스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비대면 국면 하에서 언택트 문화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의료기 사업 쪽으로 지금 활성화의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에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게 흠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는 자리에 예능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이하에서 평단을 맞추시고요. 거래가 솟구치면 단기 매매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9,850원에서 9,500원까지 매수하고 8,950원 8,9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위로는 11,500원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입니다. 이 종목은 가격의 상승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보다 좀 더 깊게 내려오면 오히려 그 반등의 여기 떨어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950원의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종목 있죠. 네 번째 종목은 대명 선호 시즌입니다. 대명 선호 시즌인데, 대명 선호 시즌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잘 알고 있던 대명 코퍼레이션의 어떤 사명이 변경된 이름이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그 선호 펠리체 비발디 파크 이것으로 좀 유명한 흐름이고, 이제 유통 정보 보안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소매 업체, 여행업, 공연장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데, 뭐 현재 흐름에서는 관광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일단 대북 관광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700원대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데는 여기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죠.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고요. 지금 이제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1,30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고요. 1,100 지금 현재는 뭐 그 흐름상에서는 1,150원, 1,15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단은 1150원 그리고 10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1400원 정도 145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매매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전업 투자자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이거 여러 번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도 추천해줬고 이런 자리에서 추천했지 싶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눌리고 다시 오르는 이런 흐름입니다. 자,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회사의 어떤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회사는 이제 잠재력이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중심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텐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주주가 키움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다우데이터가 대주주죠. 근데 이제 연간 이제 70여 편의 웹툰을 자체에서 제작하고 자체 플랫폼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국내에는 봄툰이라는 플랫폼으로 프랑스에서는 델리툰이라는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올려놓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니치 시장, 이제 조금 이제 대형사들이 못 가는 이런 시장을 이쪽 이 회사가 돋보이고 있다는,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시장, 국내 안에서도 이제 로맨스 같은 이런 시장을 여성이 어떤 여성향 장르가 아주 강한 쪽에 점유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의 회원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90%가 여성이고요. 뭐 히트작으로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외과 의사 엘리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시장, 프랑스 1위의 플랫폼 업체인 델리툰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했던 컨텐츠를 불어로 번역해서 유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성장하는 프랑스의 익스포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업 국내 어떤 캐시카우의 봄툰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프랑스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넓혀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은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N자형 상승이 가파랐다는 점, 이 점이 부담인데 그렇지만 뭐 현재의 추세는 이렇게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문화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면 뭐 눌릴 때 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6,25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5,900원, 잡고요. 위로는 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당연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5,900원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청산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겠지만 이것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지수상으로는 좀 부담 영역이에요. 하지만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한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외생 변수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오면 그 자리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들이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또한 좋은 종목,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달은 모든 회원들에게 김대국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